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수열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중단원 평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풀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 네.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부터 보시면, 자, 세 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 앉으려고 한다. 부부끼리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는 원탁에 둘러 앉는다. 뭐가 떠오르시죠? 원순열 떠올라야죠. 자, 부부끼리 이웃한다. 어떻게 하면 되죠? 부부를 묶으면 되겠죠. 자, 지금요, 1번입니다. 자, 부부가 이웃한대요. 자, 동그라미 부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모 부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세 쌍의 부부가 있어요. 자, 이 부부가 이웃해야 된대요. 부부끼리 떨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부부들끼리 묶어주면 되겠죠. 묶어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총 3개의 덩어리가 있는 거겠죠. 그 3개의 덩어리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야. 원순열이니까 세 덩어리를 원형 배열 몇 팩? 2팩이죠. n-1팩인 거니까. 자, 그리고 끝나면 안 되지. 곱하기. 이 부부들끼리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자리 바꿈 할 수 있죠. 곱하기 2 혹은 2팩 뭐 다 좋습니다. 하나, 둘, 3개의 덩어리가 있는 거니까 곱하기 2가 3번이니까 2의 세제곱 결국엔 답은 16 하고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 자, 2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칠각형을 7등분한 도형을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모두 이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주황색을 칠한 영역이 빨간색과 노란색을 칠한 영역과 모두 이웃하도록. 자, 이웃한다. 그럼 어떻게 푼다? 묶는다. 자, 경우의 수는 단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원순열 문제가 되겠죠. 자, 지금요 7개의 색깔을 칠하는 거야. 즉 7개를 원형 배열하는 거야. 그런데 빨간색과 주황색을 칠한 영역이 빨강, 노랑이랑 모두 이웃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 빨강이 있고 노랑이 있는데 그 사이에 주황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지. 왜? 주황색은 빨간색과도 노란색과도 모두 이웃해야 된다는 뜻인 거니까. 이런 상황일 거야. 그러니까 빨주노를 하나로 묶으면 나머지 이제 4가지 색 더 있겠죠. 4가지 색. 4가지 색이 뭐 더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있어서 이걸 총 몇 덩어리라고 인식하셔야 되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덩어리다 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고 5개를 원형 배열하자. 그럼 몇 팩? 4팩인데 끝나면 안 되지. 왜? 왜 안 될까? 여기에 있는 빨간색과 노란색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자리 바꿈할 수도 있잖아. 즉 빨주노가 아니라 노주빨이 되더라도 그래도 주황색은 노란색과 빨간색과 이웃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곱하기 2 혹은 2팩 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1번 48개 하고 나오게 되겠죠. 됐고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은 탁자순열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 원순열에 응용해서 선생님이 본 수업 때 수업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거를 조금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그거 이제 안 들으신 분들은 참고를 좀 하시고 예. 자, 대표자부터 이제 한번 앉혀볼게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 수업에 가셔서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이해가 단박에 되실 거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8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는 거죠. 자, 먼저요, 대표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부터 구합시다. 자, 어떤 대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칠해보자. 뭐 일단 아무데나. 여기 앉을 수 있겠지? 여기 앉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원순열에서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뭐였냐면 회전해서 일치하면 모두 같은 것으로 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 자리랑 돌려서 일치하는 자리를 찾아봐야겠지. 똑같은 자리. 어디 있어? 똑같은 자리. 어디 있을까? 꽝! 여기 있겠지. 이 두 자리는 사실상 같은 자리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하나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2개가 아니라. 그쵸? 왜? 회전하면 일치하니까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 대표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일단 흰 색깔 하나 있고요. 자, 또 다른 자리. 여기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앉을 수 있는데 이 자리랑 똑같은 자리 어디 있죠? 똑같은 자리는 여기 있죠. 그쵸? 이 2개의 자리도 같은 자리. 왜? 회전하면 일치하니까. 그래서 이 자리 똑같은 자리여서 흰색 하나, 파란색 하나 이렇게 있는 거고요. 또
여기 있겠죠, 여기. 노란색. 여기 앉을 수 있겠지. 얘랑 똑같은 자리 어디 있을까? 얘랑 똑같은 자리?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이 노란색 길이도 같은 자리. 또, 마지막이죠. 여기. 이 자리랑 똑같은 자리는 여기에 있겠죠.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의 수는 총 몇 가지? 4가지죠. 파란색 하나, 흰색 하나, 노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 총 4가지의 자리가 있는 거니까 대표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수 4개 곱하기. 이제 대표자가 뭐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노란색이건 흰색이건 어딘가에 딱 앉았어. 딱 앉는 순간 다른 자리는 모두 다, 남은 자리는 모두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거니까 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7명이죠. 7명이 앉는 이제는 직순열이죠. 그렇죠? 원순열이 아니고 7팩이 되게 됩니다. 얘를 계산하시면요 2160이 나와요. 좀 이게 계산이 조금 너무 심하죠. 그렇죠? 너무 좀 심하긴 하네요. 답은 5번하고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자 서로 다른 사탕 4개를 3명의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는 단 1개도 못 받은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자 이거 되게 많이 나왔잖아. 자 서로 다른 뭐야? 다른 사탕 4개 서로 다른 사탕 4개가 있고요. 4개를 다른 이제 사람에게 사람은 다 다르지 그치? 지금 3명의 사람인 거잖아. 그럼 3명의 사람은 3명의 사람 3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모두 어떤 사람일까? 다른 사람이겠지. 당연히 다른 사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다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빵을 다른 바구니에게 다른 뭐 사탕을 다른 주머니에게 다 같은 뜻이지. 같은 상황이잖아. 연습 많이 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1개도 못 받은 학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써있는데 1개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즉 빈 바구니가 있을 수 있다.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인 거 아니야?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 빈 바구니가 있을 수 있다.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다 같은 뜻이죠. 그렇죠? 기억하시자고 했죠. 다른 거를 다른 사람에게 넣는 거 뭐야? 자 파이팅! 그렇죠? 그럼 결정하시면 되죠? 어쨌든 파이고요. 4파이 3인지 3파이 4인지 결정하면 된다고 했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하면 된다고 했고 자 이거의 경우 뭘까요? 4파이 3일까요? 3파이 4일까요? 연습 많이 했죠? 그쵸? 얘는 3파이 4가 되겠죠. 그쵸?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된다고 했지? 4파이 3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였어? 4파이 3은 4개, 사탕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잖아. 그치? 그럼 4개 중에 3개를 뽑으면 각각의 사람에게 사탕을 찢어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겠지. 이거 연습 많이 했어요. 그쵸? 지금 선생님을 못 알아들으면 곤란해. 그래서 4파이 3이 아니라 3파이 4가 돼서 답은 3의 4제곱이 되는 거니까 몇 번인가요? 네, 5번 하고 나오겠죠. 네, 5번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됐고요. 이제 5번입니다. 자, 5번은요, 모스부, 이게 따죠. 그쵸? 따하고 점하고 직선, 점하고 선. 이거 이제 그 영화 엑시트 보셨나요? 맞나?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그죠? 뭐 엑시트 보시면 그 SOS를 이제 모스보 치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죠? 요즘 여러 가지 이제 모스보,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등장을 했을 텐데, 모스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점은 이건 그죠? 자, 이 2가지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100개의 신호를 만들려고 할 때 두 부호를 합해서 최소 몇 개를 사용해야 하는가 이건데 자, 모스부호는 이 따하고 점하고 직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2개를 이제 섞어서 만드시면 되는데 자,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자, 먼저요. 요 기호를 한 번만 해서 신호를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이 2개의 기호 중에서 1개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한 개만 사용해 볼게요. 딱 1개만 사용해서 기호를 만들자. 그럼 이 1개에 들어갈 수 있는 기호는 뭐가 있을까? 점하고 직선 2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넣을 수 있는 거는 2개가 됩니다. 그래서 1개로 만들 수 있는 신호는 2개예요. 그죠? 점이거나 직선. 자, 이번엔 두 번째. 이번에는요, 2개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2개로 기호, 두 칸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야. 자, 2칸짜리 신호는 몇 개가 있을 수 있을까? 몇 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개? 2개. 점하고 직선 2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개?
두 개. 중복해 들어올 수 있잖아. 중복해서, 그쵸?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는 거니까 곱하기. 그럼 얘는 2의 제곱계. 4개가 되겠죠. 그쵸? 두 개를 이용할 시에는. 한 번만 더. 3번. 자, 그럼 3개. 자, 3개. 3칸짜리 기호. 3칸짜리 기호. 3칸짜리 신호는 몇 개가 나올 수 있을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기호 2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것도 2개, 충복 가능하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2개 다 곱해주면 되겠죠. 3칸짜리 신호는 2의 세제곱계, 즉 8개. 느낌 오세요? 1개일 때는 2의 1제곱계, 2칸짜리는 2의 제곱계, 3칸짜리는 2의 세제곱계.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신호의 개수가 쌓여갈 거란 말이야. 쭉쭉쭉 쌓여가겠지? 칸수가 늘수록 만들 수 있는 신호 수도 늘어가겠죠? 자,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100개의 신호를 만들고 싶대. 그러면 100개의 신호를 만들려면은 두 부호를 합해서 최소 몇 개를 사용해야 되냐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 자, 해볼게. 1개 사용할 때는 2개 더하기 2개 사용할 때는 2의 제곱계, 3개 사용할 때는 2의 세제곱계, 그럼 4개 사용할 때는 2의 4제곱계, 5개 사용할 때는 2의 5제곱계, 6개 사용할 때는 2의 6제곱계,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지. 근데 실제로 덧셈 한번 해보시면 여기까지 2의 5제곱까지 다 더한 게 64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의 5제곱까지의 합이 64야. 그 다음에 난 100개가 원하는 거잖아. 100개 원하는 거잖아. 자, 요거에서 2의 6제곱까지 더해주면, 2의 6제곱까지 더해주면, 그때는 이제 126개 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더해보시면.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100개의 신호를 만드는 거잖아. 그럼 5칸짜리, 5개만 가지고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5개까지가 64개라니까. 100개가 가려면 최소한 몇 칸짜리, 몇 개짜리 신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6칸짜리는 만들어야겠지. 충분히 만들지. 126 안에 100개가 들어갈 테니까. 예,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건 6칸짜리, 즉 6개짜리 신호가 필요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요거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자, 6번 보시면, 자, 이제 6번은요, 함수의 개수인데요. 자, 여러분, 그 함수의 개수는 선생님이 진짜 특강처럼 아주 한 페이지, 1시간을 거의 할애해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걸 듣고 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데 또 모르겠다. 그럼 다시 그거 연습을 해야 돼. 그치? 이거 지금 몰랐으면 문제 보고 이거 모르겠다. 그럼 다시 그 특강 보면서 다시 연습하셔야 됩니다. 함수의 개수. 자, 집합 A가 있고요. A는 1, 2, 3, 4, 5, 6이 있고요. 자, A는 1, 2, 3, 4, 5, 6이 있고요. 자, 그 다음 B가 있는데요. B는 A, B, C가 이렇게 있어서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A의 원소 중 소수들은 모두 다른 함수값을 가진다고 할 때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봐라 하는 거죠. 자, 먼저 소수들에 대한 이제 약간 그 제한 조건이 있잖아. 소수들은 모두 다른 함수값을 가져야 된대. 소수가 누군데? 소수는 2하고 3하고 5잖아. 얘네들은 모두 다른 함수값을 가져야 된대. 그 말이 뭐야? 똑같은 A한테 화살을 쏠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어. 다 달라야 돼. 2하고 3하고 5가 화살을 쏠 건데 걔네들이 전부 다 다른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제한 조건부터 해결을 합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거는 2하고 3하고 5부터 해결합시다. 얘한테 화살을 받겠죠? 화살 받는 공역들부터 먼저 걔부터 한번 해결합시다. 왜? 함수의 개수는 공역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기본 원칙이었잖아. 그치? 자, 그러면 특별한 제한 조건은 없고 다 다르기만 하면 된대. 그러면 공역이 지금 몇 개 있어? 3개가 있죠. 이 3개가 전부 다 화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야. 그치? 그러니까 3개 중에서 화살을 몇 번 받아요? 3번 받겠지. A, B, C 3개 중에서 2, 3, 5한테 화살을 3번 받을 거야. 그럼 3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문제. 그치? 2, 3, 5를 지금 생각하는 중인 겁니다. 자, 선택을 할 건데 중요한 거 중복이 되는지,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한지 요거 따져주시면 되겠죠? 자, 중복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중복 왜 안 돼요? 문제의 조건이 뭐였어? 소수들은 모두 다른 함수값을 갖는데 화살을 다 다른 애한테 쏴야 된다는 거지. A 뽑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중복은 안 되고요. 자, 순서 중요한지 봅시다. 내가 만약에 뭐 B, A, C를 뽑았어요? 그럼 차례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2죠. 소수니까. 2가 B한테, 3이 A한테, 그 다음에 5가 C한테 쏩니다. 이런 함수가 될 거고, 거꾸로 만약에 C, A, B를 뽑았다면 이번엔 2가 C한테, 3이 A한테, 5가 B한테 쏘는 이런 함수가 될 테니까 요런 식의 매칭이나 요런 식의 함수나 요런 식의 함수나 서로 다른 함수가 되니까 두 개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순서는 고려해서 뽑아야겠다는 거니까 결국 2, 3, 5한테 화살 받는 애들은 누가 되는 거냐면 3, 중복한테 순서 중요해 3, P, 3이 되겠죠. 3, P, 3 혹은 뭐 3팩토리얼과 같은 말이겠지. 자, 두 번째, 이제 남은 애가 누구예요? 1하고 4하고 6한테 이제 화살 받는 일만, 화살 받기. 요것만 좀 고려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얘한테 화살 받기. 마찬가지로 이제 볼 건데, A, B, C 세 개의 공역 중에서 자, 몇 개 화살 받는 거예요? 1, 4, 6이 쏘는 거니까 화살 3번 받겠지. 그럼 화살 받을 3개를 선택하면 되는데, 자, 중복이 되는지,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한지 생각하시면 되고, 중복해 뽑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왜? 6 경우에는 문제에서 아무런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중복해서 보낼 수 있죠. 모두 다 B를 향해 간다. 모두 다 C를 향해 간다. 가능하겠지. 순서는 함수의 개수니까 중요하겠죠. 아까와 같은 이유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거 중복, 순열인 거니까 3, 파이 3이겠죠. 그래서 2, 3, 5한테 받는 게 3P 3이고요. 1, 4, 6한테 받는 게 3파이 3이니까 최종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2, 3, 5한테 받는 3P 3과 1, 4, 6한테 받는 3파이 3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곱해줘야겠죠. 왜? 2, 3, 5도 쏘고 연이어서 1, 4, 6도 쏠 거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최종 답이 나오게 되고요. 답은 162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의 개수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자, 넘어가서 7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인데, 여기다 할 수 있을까? 7번 문제.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7번. 공간이 되려나 모르겠네. 해보겠습니다. 자, 프루프라는 게 있어요. 증명이라는 뜻이죠. 장난 아니죠? 영어도, 그렇죠? 네. 자, 프루프에 있는 5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여기까지 딱 보면 일렬 나열, 팩토리얼, 근데 5, 같은 게 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 그치? 자, 나열할 때 세 문자 PRF를 자, 밑줄 순서대로 나열 밑줄. 자, 순서대로 나열해야 된대요. 순서대로. 자, 근데 이걸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 PRF 맞죠? PRF를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거를,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거? 이런 거네. P 나오고, R 나오고, F 나오고, O 나오고, 이런 거네. 이게 순서대로 요거 순이니까. 그러니까 PRF를 묶으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묶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되지만, 물론 이것도 되죠. 이것도 되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 P가 있고 O가 있고 R이 있고 O가 있고 F가 있다. 이 경우도 가능하죠. 왜? P 나왔고 R 나왔고 F 나왔잖아. P, R, F 순 맞잖아. 그런데 이웃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묶는다고 해서 순서대로라는 말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자, 이 경우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자, 팁하고 써보실까요? 자, 팁. 자, 씁시다. 순서가 정해진 경우, 순서가
정해진 경우에는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지금 순서가 정해져 있죠. 누가 정해져 있어? P, R, F의 순서가 정해져 있죠. 즉, 이 문제에서는 P와 R과 F를 모두 같은 것으로 취급하겠습니다. 뭐라고 취급할까요? 세모라고. 세모라고 취급하자는 거죠. 라고 취급한다. 모두 세모라고 취급하겠습니다. 자, 왜요? 왜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럼 결국 뭐야? 지금 프루프란 단어가 P, R, O, F라는 이 프루프라는 단어인데 얘를 어떻게 생각하자는 거야? P 대신에 세모, R 대신에 세모, 그 다음에 O, 세모라고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렇게 생각해 놓고 나서 얘네들을 배열하시면 돼요. 볼까요? 자, 세모, 동그라미, 세모잖아. 세모 3개, 동그라미 2개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만약에 그래서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얘가 막 배열 돌 거 아니야? 그럼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일 수도 있고 뭐 동그라미, 세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배열이 있을 텐데 이렇게 딱 해놓고 나면 이제 순서대로 이 안에 PRF가 들어만 가면 돼. 그럼 차례대로 여기 뭐가 들어오겠어? 당연히 P, 여기는 R, 여기는 F가 들어가면 되겠지. 왜? 그 순서대로 배열된다고 이미 문제가 정해놨으니까. 여기 P, 여기는 뭐가 들어오겠어? R, 여기는 F라고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그럼 여기는 뭐? P, 여기는 R, 여기는 F라고 이렇게 들어갈 거야. 들어가는 거는 P하고 R하고 F가 알아서 들어갈 거야. 알아서 들어갈 거고 우리가 배열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냥 P, R, F를 똑같은 세모라고 쓰고 동그라미 2개 더 있다라고 하고 이 3개의 세모와 2개의 동그라미를 배열시키면 그 세모 자리에 차례대로 P, R, F가 얍! 하고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을 모두 다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해버려도 상관없다고. 그 같은 자리에 그 순서대로 P하고 R하고 F가 빵! 하고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순서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경우에는 그 순서가 정해진 애들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열하시면 돼요. 왜? 그 같은 것의 자리에 그 순서대로 알아서 들어갈 거야. 자, 결국에는 이 문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 3개의 똑같은 세모와 그 다음 똑같은 O가 있었죠. O 2개, 그쵸? 2개의 O, 네, 2개의 O가 있었죠. O를 일렬로 배열하자라는 그런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결국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거니까 5개니까 5팩인데 똑같은 거 몇 개 있어 지금? 3개의 세모 똑같은 거니까 3팩. O 2개 있는 거니까 2팩일 거고요. 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답은 3번 10하고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7번 문제였고요. 자, 8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8번 문제는 도로망 문제죠. 그쵸? 자, 이 도로망 문제도 선생님이 심화 개념으로 이것도 거의 1시간 분량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111로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각선 그어서 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설명드렸으니까, 자, 이 도로망 문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모르시면 다시 그 도로망 문제 그걸 좀 보시면 됩니다. 요 8번은 도로망 문제인데, 여러분 이거 다 제가 꼼꼼하게 다 잡아드렸으니까 이거 보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풀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P를 거치지 않는 거죠?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P를 지나야 하는 경우의 수를 빼는 거. 그게 이제 인지적으로는 가장 쉬운 풀이 방법인데 여러 가지 풀이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봅시다.
자, 9번 문제인데요. 9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9개의 정사각형이 그려진 정사각형 모양의 영역에 서로 다른 9가지의 색을 모두 이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고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모두 같은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9칸짜리의 판때기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9개를 넣으려고 해요. 회전에서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그 말에 힌트가 나와 있죠. 이거 무슨 순열이다? 원순열이다. 자, 그러면 먼저 원순열에서 가장 이렇게 경계에서 만나는 여기죠. 여기부터 색칠을 합시다. 9개 중에 한 가지 색을 골라서 칠하면 되겠죠. 뭐 9C 1도 좋고요. 9P 1도 좋고요. 9도 좋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9가지의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곱하기. 이제 남은 저 8칸에다가 색깔을 칠하시면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대표 색깔 하나 정하신 다음에 그 대표 색깔을 칠해보겠습니다. 자, 칠해보자. 대표 색깔 일단 여기 칠할 수 있죠? 여기. 자, 그럼 얘랑 똑같은 거 뭐 있나요? 꽝 하고 돌려서 똑같은 거 어딨어? 회전해봐. 어디가 일치할까? 여기 똑같죠? 또 꽝 돌리면 여기, 꽝 돌리면 여기. 이 빨간색 네 자리는 모두 같은 자리. 그러니까 대표자가 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대표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빨간색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가능하지. 빨간색을 아무리 돌려도 파란색이 될 수는 없잖아. 그치? 여기 가능. 근데 이 파란색과 똑같은 자리는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대표 색깔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곱하기. 그럼 남은 색깔 몇 가지 남았어 이제 7가지 남았지. 7가지 색깔은 모두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거니까 7팩하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계산이 만만치 않죠. 9720이래요. 네. 90720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뭐 계산이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큰 숫자는 사실 좀 보기 힘든데, 그렇죠? 네. 자, 됐고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10번은요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였어요. 그렇죠? 모의고사, 평가원, 수능 이런 기출문제였는데 보겠습니다. 자, 3개의 숫자 1, 2, 3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1과 2가 모두 포함된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고 나와 있죠. 풀이 방법이 굉장히 좀 많을 수가 있는데 한번 제일 쉬운 것부터 봅시다. 자, 1하고 4자리 수를 만들 거예요. 4자리 수를 만들 거고 1하고 2가 모두 포함이 돼야 된대. 그럼 일단 4개의 숫자를 써보자. 1, 2가 포함되도록 써봐. 1, 2는 포함돼야 되고, 자, 당연히 중복했을 수 있겠지. 자연수 예를 들어 1111 1 4번 나왔잖아. 중복했을 수 있는 거야. 1200. 자, 그 다음 1, 2 나왔으니까 1 가능. 작은 것부터 하나씩 헤아리는 겁니다. 1, 2 가능. 그러니까 1, 2는 고정해놓고 1, 2는 일단 고정해놓고, 자, 순서는 나중에 신경 쓰자. 배열은 나중에 신경 쓰고 어떤 숫자를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볼게. 자, 1, 2는 고정해놓고. 1, 2 왜 고정했어? 1, 2 왜 고정했어? 문제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1, 2가 모두 포함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1, 2 일단 써놓고, 또 1, 2 써놓고, 그 다음 뭐가 가능? 1, 3 가능. 그 다음 1, 2 1, 4 가능? 1, 4 안 가능하지. 왜? 나한테 주어진 숫자 몇 개밖에 없대. 문제에서 1, 2, 3밖에 없대. 그러니까 다 썼지. 그럼 그 다음 큰 거 뭐가 있을까? 1, 2 자, 1은요 1, 2, 1은요 여기에서 나중에 배열하는 걸로 찾을 거야. 여기도 1, 2, 그러니까 1, 2개, 2, 2개 썼잖아. 여기 또 1, 2개, 2, 2개 쓰기 시작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건 나중에 배열, 이걸 순서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나중에 이거 배열하는 거에서 찾으려고. 그래서 1, 2, 1 말고요. 그 다음 큰 숫자 뭐가 있을까? 2가 있겠죠. 그쵸? 이거. 새로 등장하는 거. 배열은 나중에 신경 쓰려고 해. 나중에. 배열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1, 2, 3 있겠죠. 1, 2, 3. 이거 아직 등장 안 했죠. 그쵸? 1, 2, 3. 자, 그 다음에 1, 2. 그 다음 뭐가 있을까? 자, 3. 1 여기 있어. 1, 2, 3, 1 여기 있잖아. 1, 2, 3, 1 여기 있잖아. 1, 2개, 2 하나, 3 하나. 배열을 돌려주는 걸로서 이걸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럼 1, 2, 3, 2? 1, 2, 3, 2?
1 하나, 2 두 개, 3 하나, 여기 있잖아. 그런 거 말고. 그럼 뭐가 있을까? 1, 2, 3, 3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쵸?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에서 1, 2, 1, 1이 배열이 순서가 바뀔 수 있어. 즉 1211도 가능하지만 2가 뭐 맨 앞으로 와서 2111 이런 것도 가능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배열해주자. 총 몇 개? 4개. 4개를 배열하자 4팩. 근데 같은 게 있네. 몇 개? 1, 3개 있는 거니까 3팩. 계산하면 4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게요. 요거는 4팩. 그 다음에 똑같은 거 2개씩 있을 거 아니야. 1, 2개, 2팩, 2, 2개, 2팩. 그럼 얘는 6개. 그 다음에 요거 할게요. 요거는 4팩. 똑같은 거 1, 2개, 2팩. 그럼 얘는 12개. 자, 그 다음에 얘는 계속 칸이 약간 모자라네. 얘는 4팩. 그 다음에 2, 3개인 거니까 3팩. 얘는 4개. 얘는 4팩. 2, 2개 있는 거니까 2팩. 계산하면 12개. 마지막 거 요거는 4팩. 그러면 3 2개니까 2팩. 계산하면 12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요걸 다 더하시면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50개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총 가지수를 싹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건 거니까 답은 50개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를요 차곡차곡 쓸 수 있다 라는 거 하나, 차곡차곡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복해서 쓰지 않겠다. 배열이 달라지는 거는 나중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1, 2, 1, 3을 썼으니까 1, 2, 3, 1을 쓰는 경우 1, 2, 3, 1을 여기서 또 쓰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왜? 배열만 바뀌는 거니까. 배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이 6가지를 나열할 때 배열이 아닌, 배열로서 해결될 수 없는 것들만 차곡차곡 써내려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문제 볼까요? 11번입니다. 11번 보시면, 자, 7개의 숫자 1, 1, 2, 3, 4, 4, 4를 일일열로 나열할 때, 자, 1, 1, 2, 3, 4, 4, 4를 자, 일일열로 나열하는데, 자, 일일열로 나열한다? 팩토리얼. 근데 같은 게 있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일단 정리가 되고요. 자, 맨 앞과 맨 뒤에 같은 숫자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맨 앞과 맨 뒤에 같은 숫자가 나오려면 지금 같은 숫자가 누가 있어? 1, 2개가 있잖아. 그 다음에 4, 3개가 있잖아.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지.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나열하는데 첫 번째 1 나오고 맨 뒤에 1 나오는 경우. 이게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데 맨 앞에 4가 나오고 맨 뒤에 4가 나오는 경우, 이 2가지 경우밖에는 없겠죠. 그쵸? 왜? 2하고 3은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1을 2번 썼어. 자, 첫 번째 1번의 경우 1, 2개를 썼어. 그럼 남은 걸 5개 써주면 될 거 아니야. 남은 게 누군데? 2하고 3하고 4, 4, 4를 얘를 배열하면 돼. 가운데서. 그럼 이거 몇 개야? 5팩. 근데 같은 거 몇 개 있어요? 3개. 3팩. 그쵸? 계산하시면 되겠죠? 얘는 20개. 자, 이 경우는요. 이 가운데 5개가 누가 나올 수 있을까? 4 2개 썼으니까 1, 2, 3, 4. 얘를 배열하시면 되겠죠? 5개, 5팩. 똑같은 게 몇 개 있어요? 1, 2개, 2팩. 얘는 5, 4, 20에서 2, 3, 60개죠? 60개 하고 나오게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요 2개를 더하시면 되겠죠. 요 20 더하기 60 하시면 답은 얼마? 답은 80개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1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마지막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 은근히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그쵸? 오늘 좀 문제에서 좀 많이 나왔죠? 그러면. 자, 네, 정리하고.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6개의 숫자 0, 0, 1, 2, 3, 4를 모두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해라 하는 건데, 자, 마지막 문제 12번. 자, 0, 0, 0 2개 있네요. 0, 0, 1, 2, 3, 4. 1, 2, 3, 4. 6개의 숫자가 이렇게 있고요.
자, 6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래. 그럼 일단은 짝수의 개수니까 첫 번째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짝수가 되려면 끝이 뭘로 끝나야 돼? 끝자리도 짝수로 끝나야겠지. 끝내보자. 일단 짝수 뭘로 끝날 수 있겠어? 0으로 끝날 수 있겠지. 0으로. 이렇게 딱 끝나는 경우. 자, 그럼 개수를 세볼게요. 자, 그럼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개일까요? 0은 썼어. 0은 썼으니까 0 빼고 5개 올 수 있나요? 아니죠. 누구 못 와요? 맨 앞자리에 0 못 오죠. 이게 지금 6자리가 되려면 맨 앞자리에 0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개? 0도 못 들어오니까 남은 4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곱하기. 자, 그럼 남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1이 써졌다고 생각해보자. 1이 써졌다고 생각해보면 남은 4칸 하나, 둘, 셋, 넷 남은 4칸에 쓸 수 있는 건 누구야? 0하고 2하고 3하고 4를 쓸 수 있는데 얘가 배열이 되겠지. 배열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4개, 배열 몇 개? 4패까지 다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96개입니다. 96개, 6까지 쓸 수 있겠죠. 맨 뒤가 0으로 끝나는 거. 두 번째, 여기다 쓸까요? 두 번째. 이번에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짝수, 맨 뒤가 뭘로 끝나는 경우? 2로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2로 끝나는 경우. 그럼 2로 끝나는 경우 있었고.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2는 있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아니죠. 0 못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나와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여기 예를 들어 여기가 1을 썼고. 하나, 둘, 3가지. 3가지 가능하죠, 3가지. 3개 가능하고요. 그리고 곱하기. 예를 들어 여기다가 예를 들어 내가 4를 썼어. 그럼 4도 못 들어오지? 그럼 남는 건 누가 남았어? 여기에 남는 건 0, 0, 1, 3 남겠죠? 얘를 배열하시면 되겠지? 얘를 배열하면 4팩. 똑같은 거 0 2개, 2팩.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 계산하시면 이게 36개. 이게 36개.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해보시면 세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 끝이 뭘로 끝나는 경우일까요? 네, 끝이 4로 끝나는 경우겠죠. 자, 근데 끝이 4로 끝나는 경우도 어떨까요? 이 2로 끝나는 경우하고 이 경우는 서로 같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경우도 총 36개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96개, 여기 36개, 여기 36개 해서 답은 몇 개가 나오냐면 168개인가요? 네, 168개 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영상이 조금 끊겨가지고 다시 마지막 살짝 촬영을 붙였습니다. 어색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채점 잘 해보셔서 내가 어떤 문제 틀렸는지 어떤 유형이 지금 좀 약한 부분인지를 체크하시기를 바랄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